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교과서 40에서 41페이지까지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중국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씩 훑어가고 있는데요. 나라 이름도 좀 많고 슬슬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라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라. 근데 하나라는 아직까지 이 실체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라를 얘기할 때 전설상의 왕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실체한다고 느껴지는 건 언제부터냐면은 상나라 때부터, 그죠? 갑골문자 나오고 그랬던 시기. 그리고 이 뒤를 이은 게 봉건제도를 실시한 주나라. 하지만 주나라가 견융이라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춘추 전국시대에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이거를 마무리한 나라가 어디냐? 진나라. 그죠? 진시황의 진나라고. 그리고 요 뒤를 이은 게, 근데 진나라는 이제 오래 못 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한나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시대가 위진 남북조.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것을 통일하는 게 수나라고요,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요, 마치 좀 평행이론 비슷하게 춘추전국시대에서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넘어오는 거랑 이 위진남북조에서 수나라, 당나라로 넘어오는 게 조금 유사하다 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요 앞시대, 춘추전국시대, 위진남북조 시대는 혼란기고, 그래 이 혼란기를 수습하는 게 진나라고 수나라인데 이 친구들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이 통일하고 한 20년, 수나라는 한 30년.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그리고 나서 좀 안정적인 한나라, 당나라 시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위진남북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위라는 거는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삼국시대로 이어집니다. 위, 촉, 오, 요 삼국시대로 이어지는데, 한나라를 이어받은 게 위나라라고 해서 위. 요 위나라 때는 사실은 뭐예요?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국시대를 통일하는 게 진입니다. 진은 앞서 얘기했던 요 진이랑은 한문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문 잘 못하는데 요진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라는 거는, 중간에 점을 안 찍었네. 남북조라는 거는 진나라 이후에 남쪽에 있었던 왕조랑 북쪽에 있었던 왕조랑 이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요 세 개를 뭉뚱그려 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면요, 굉장한 좀 혼란 시기예요. 혼란 시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내용 자체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 야, 보드마커 쓰는 게요, 아직도 좀 안 익숙해요. 삐뚤삐뚤합니다. 판서가. 원래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칠판 쓸 때보다 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 알아보죠. 그죠? 2학년들은 알아볼 거예요. 그 있으면 1학년 할 게 걱정이지, 사실 2학년 애들은 알아서 잘 하잖아. 그죠? 아닌가요? 아니 말고요. 자, 흐름입니다. 흐름.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흐름. 자,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위촉오의 삼국시대로 이어집니다.
위, 촉, 오. 연도는 220에서 280년까지. 위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삼국지라고. 요 삼국지의 주 무대가 이겁니다. 읽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보통 이 한국, 중국, 일본 여기에서는 굉장하게 이제 높게 치는 작품 중에 하나죠. 뭐 유비, 관우, 장비 뭐 하면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만화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 합격자, 뭐 수석 합격자, 뭐 수능 수석 뭐 이런 사람한테 옛날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수능을 위해가 뭐 준비한 게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 뻔한 얘기 있잖아요. 뭐 학교 수업 충실했고요. 뭐 학원 이런 거 안 다니고요.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있었다면 삼국지를 읽었다 하면서 그때 잠깐 삼국지 붐이 되게 많이 일었었어요. 나 학교 다닐 시절에. 그래가지고 보통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삼국지 뭐 이런 거 빠삭하죠. 네, 빠삭하죠. 근데 뭐 저 유럽 쪽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나라 쪽에서는 그렇게 뭐 유명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한참 선생님 오락실 다닐 때 그 삼국지 2 천지를 먹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 뭐 막 이래 하는데 최근에 그거의 북미 버전 미국판 삼국지를 봤는데 아예 주인공들 자체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 아들은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뭐 징기스칸 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TMI네요. 별로 안 궁금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국시대가 이 나중에 위초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진나라가 이겨요. 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선생님 뭐 위초고 진은 뭐예요? 그럼 진은 이제 위나라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위나라에서 나온 위나라의 신하였던 유명한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하고 이제 좀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자였던 사마염이란 사람이 위나라의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를 하면서 삼국을 통일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나라에 의해서 잠깐 통일이 되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진나라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하는 얘기죠. 사치 뭐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 다양한 일화들이 많아요. 이 진나라 때 사치와 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굳이 술을 담가 가지고 보통 옛날에 술이라는 건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키려면 따뜻해야 되거든요. 보통 겨울에는 술을 잘 안 빚어요. 근데 굳이 겨울에 술을 빚어 가지고 자기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술 항아리를 안 깨. 온도를 이제 따뜻하게 발효시키려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안 깨.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아들은 숯을 만드는데, 숯 알죠? 숯. 우리 고깃집 가면은 불 때는 데 쓰는 숯. 그 숯을 갖다가 짐승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개 모양 숯, 토끼 모양 숯.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불에 넣으면 다 타가 으스러지고 가루대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치를 발휘했다는 거고, 특히 사치 가운데 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왕개와 석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도 TMI입니다. 네, 왕개와 석숭. 요 두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강두천 하는 거죠. 둘이서 누가 더 사치스러운가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야,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노? 욕밖에 하여튼 그런 짓을 해요. 서로 쓸데없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 왕개 집안에서 사치 얘기, 얘들의 사치의 사례입니다. 왕개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물엿을 가지고 설거지를 한대요. 물엿 같은 경우에는 귀하거든.
이때 당시 지금은 뭐 물엿하면 뭐 마트에 파는 그런 물엿이 아니고 이때는 막 쌀로에가 뽑아낸 거 있잖아요. 곡식이 귀한 그 시기에 물엿으로 그것을 갖다가 또 되게 거창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 하는 데 쓰는 막 그런 친구. 그 석숭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그 불을 떼는데 집에 불을 지피는데 지푸라기로 불을 안 지펴요. 뭐로 불을 지피느냐? 밀랍 들어봤어요? 그 뭡니까 그 벌이 막 이래가 막 뿜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벌집 만드는 데 쓰는 거. 그거 불에 잘 타거든요. 불이 잘 타는데 그게 뭐 벌 캐봤자 뭐 얼마나 오겠어요. 찔끔찔끔. 근데 그거 가지고 불을 뗐을 정도로 부자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러면서 누가 더 부자인가 은근히 경쟁이 붙은 거야. 누가 더 사치스러운가. 그래가지고 왕개가 자기 집 주변에 비단을 쫙 둘러쳤어요. 비단을. 왕개가 비단 40리를 가지고 둘러쳤대요. 그러니까 막 비단도 막 되게 좋은 거야. 막 보라색 비단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복제도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제일 위에 공복이라는 건 이제 관리들이 옷을 입잖아요. 옷을 특정한 뭐 교복처럼 딱 맞춰 입고 다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느냐? 자색이 있어요. 자색. 보라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옛날에 이 보라색 비단이 제일 귀하고 비쌌나 봐요. 근데 왕개는 이거를 갖다가 40리 같으면 이때 리의 단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리에 4kg거든요. 그러면 16kg를 막 비단으로 둘러싼 거야. 돈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석숭이 야 뭐 40리? 야 40리 받고 10리 더 50리에 걸쳐가지고 비단을 쫙 둘러싸고 그죠? 더 비싼 비단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천막을 치는데 그다가 천막을 치는데 이 왕개는 이때 당시에 또 고급 재료 맞던 뭐 실리콘 뭐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적석지라고 하는 게 책에 나오는데 실리콘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장식을 했어. 그 얘기를 듣고 석숭이 자기네들은 뭐로 장식을 했느냐? 후추로 장식을 했대요. 뭐 후추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막 이래 했겠지. 후추는 엄청 귀합니다. 향신료. 나중에 유럽에서 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후추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중국에서. 그 후추를 가지고 막 장식을 하고 이렇게 막 배틀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왕개라는 사람이 어느 날 화완포라는 옷을 입고 왔어요. 화완포라는 건 뭐냐면은 뭐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듣도 모도 못한 옷의 재료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성면 좀 비슷하다.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 성면 알죠? 옛날에 막 있었던 거 있잖아, 성면. 그거는 비슷한 소재의 옷이었나 봐요. 그거를 딱 입고 왔대요. 그랬더니만 석숭이 그거를 보고 그 성면으로 된 옷을 50개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인한테 입히고 다녔어요. 이 봐라, 네 좋다고 하는 거 우리는 하인이 입는다. 뭐 이런 얘기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음식 배출 막 이런 것도 벌어지는데 왕개가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가 이래 하는데 뭐 되게 애저라고 하죠. 어린 돼지고기 요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막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내 먹으려고 그 사람 젖으로 만들어 사람 젖을 먹여서 키운 돼지닭 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나는 그래도 이 많은 부위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 하면서 요 겨드랑이 안쪽살 조금만 먹고 치워라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석숭이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음식 배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갔더니만 닭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닭이 이제 비단 옷을 입고 있어요. 닭이 비단 옷을 입고 있고 뭐 사료를 막 뭐 주나 했더니 막 금싸라기 같은 금가루 같은 걸 막 주고 먹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리해가지고 막 줬다 하는 얘기가 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둘의 경쟁이 아주 진나라에 유명해졌습니다. 왕계 석숭 과연 누가 더 부자일까요? 하하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마염 그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진나라의 초대 황제가 사마염이에요. 요 외삼촌이 왕계거든. 그러니까 외삼촌이 좀 분위기가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사마염이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답이 없는 거야. 둘이 이래 뻘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황제가 됐으면 뜯어 말려야 되는데 부충인 거지. 왕계한테 그 2자짜리 산호초를 줘요. 산호초. 산호 알죠? 산호 그 어디 태평양 같은 데 바닷가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산호 막 이래가 막 나무 끝이 막 이래 돼 있는 거. 그거 이제 2자짜리. 2자 같으면 한 지금 단위로 하자면 한 60cm 뭐 이때 단위로 하자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자짜리 산호초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석숭이 그거를 보고 갑자기 이거 보더니 등글다가 이 등글개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이거를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계가 이제 분노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황제가 준 거를 네 마음대로 이래 뽕으면 되나? 막 이래 된 거야. 그랬더니만 석숭이 야 하인 시켜가지고 야 우리 집에 있는 산호초 다 들고 와봐라. 그랬더니만 3자 4자짜리 산호초가 막 이만큼씩 있는 거야. 몇십 개씩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왕계가 예 제가 졌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오래 가겠냐 이거지. 예, 왕계와 석숭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히 뭐 왕자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궁궐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팔왕의 난. 그러니까 아들들끼리 싸운 거예요. 왕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팔왕의 난이라든가 영가의 난이라든가 뭐 이런 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게 벌어지면서 이런 게 벌어지는 것까지는 뭐 권력 다툼이야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다른 애들 그러니까 그 중국 위쪽에 사는 유목민족들 있잖아요. 걔들을 끌어들인 거죠. 결국에 이 팔왕의 난 때 끌어들인 애들 때문에 나중에 영가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북쪽 지방, 중국 북쪽 지방을 이 그 유목민족들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갔죠. 동남쪽으로 내려갔죠. 정확히는. 동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화북 지방, 그러니까 뭐 중국 역사에서 많이 중국의 지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저 황하강 주변, 황하 주변, 뭐 화이허강, 회수라고 하는 거기 그 북쪽 지방, 그쪽을 화북 지방이라고 하는데 요 지방은 5호 16국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호라는 게 무슨 호자예요?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 요때 당시에 유명한 오랑캐들이 유명한 유목민족들이 5개가 있었던 거죠. 흉노 아직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비, 그 다음에 저족, 갈족, 강족, 그죠? 호족,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 그러니까 호자 들어가는 이름은 대체로 옛날에 보면은 그 유목민족하고 관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호도라든가 호두과자 할 때 그 호두. 그 다음에 후추도 원래 호추거든요. 한문이. 근데 변해가 후추 하는데 그것도 얘네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 얘들이 만든 나라가 한 16개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5호 16국이라고 하고 강남이라는 거는 저 어딥니까? 창장, 장강, 옛날에 양쯔강이라고 불렀던 그쪽 주변에는 진나라가 옮겨가지고 동진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이게 317년이고요. 그러면서 화북 따로 강남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나중에 이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애들이 누구냐면은 북위라는 나라고요. 북위. 얘들은 옛날에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5호 가운데 선비족이에요.
얘들이 439년에 통일을 하고 북이라는 나라를 만들고요. 나중에 이 북이가 또 둘로 쪼갈라집니다. 복잡해요. 뭐 이런 거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지 뭐. 서위와 동위로 짜갈라졌다가 나중에 이 서위에서 북주, 북제, 서위가 북주가 되고 동위가 북제가 돼요. 나라 이름이 바뀌는 거지 뭐. 535년, 요거는 534년, 요거는 556년, 550년.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래가 이 북주의 장군이었던 애들이 장군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래서 수나라 때 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강남에서도요, 동진, 그리고 나중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또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420년, 제나라는 479년, 양나라는 502년, 요 진나라는 557년. 이 친구 진나라는 한자가 아마 이걸 쓰지 싶어요.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왜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삼국시대 한국사입니다. 한국사 삼국시대 배우자 보면 뭐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무령왕릉이 완성되었다 할 때 이 남조가 여기예요. 그게 뭐 백제니까 뭐 송제 양진 요때겠지 뭐. 무령왕 시대 그때 같으면 뭐 양나라 이쪽이겠죠. 하여튼 요렇게 나뉘게 되었다 하는 거. 이거 일일이 다 뭐 악착같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재미없는데 외우기 시작하면 더 재미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뭘 알아둬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중에 그 북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돼요. 북이의 효문제라는 애가 그 한화 정책이라는 거를 펼치거든요. 북이의 한화 정책이라고. 이때 당시 북이의 황제 이름이 효문제입니다. 대략 연도로 따지자면 471년부터 이 사람이 499년까지. 이 사람이 5살 때 왕이 되나? 그러니까 33살 때인가 죽는데, 이 북이 애들이 원래 야들이 무슨 민족이라 했어요? 옛날 그 유목민족 가운데 그 선비족이라고 했잖아요. 선비족. 이 선비족 애들이 중국에 와서 살면서, 중국 본토에 와서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중국처럼 요 말하는 한족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 원래부터 살던 개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한족처럼 바꾸자 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얘네들이 뭐게요? 이 흉노나 선비나 저 갈강이나 얘들 유목민족이잖아요. 농사 짓는 아들이 아니에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애들이 아니고 부족 단위로 계속 이동하면서 이래 다니는 애들인데, 중국에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 알겠지? 그래 놓으니까 이 북위의 효문제라는 애들이 그 전에 그 어떤 선비족 부족의 그 대장들도 좀 군기도 좀 잡고, 그게 쉽게 말하면 왕권 강화하자라는 입장에서 한 정책이 요 북위의 한화 정책, 한화 중국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를 갖다가 루어양으로 옮겨요. 루어양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낙양, 중국말로 하면 루어양입니다. 낙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옛날에 수도 옮기는 거 어렵거든요. 수도 옮기는 거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쓰죠. 원래 야가 평성 지방에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옛날 선비족 근거지랑 가까운 곳이었는데, 낙양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한나라 후한 시기에 수도가 낙양이거든요. 주나라가 동주시대 때 옮겨가는데도 낙양이고,
그 여기는 중국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에요. 원래 이곳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선비족 애들이 수도 옮기자 하면은 말을 듣냐 이거지. 자기 밑에 애들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효문제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야, 우리 남조 정복하러 가자. 남조 정복하러 가자. 그러니까 얘 요 윗동네 애들을 우리가 북조 밑에 애들을 남조라고 하는데, 요 남조 애들을 정복하러 가자라면서 군대를 막 이끌고 와가지고 먼저 낙양에 좀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 낙양에 있으면서 맨날 이제 파리 투나잇 하면서 막 놀고 막 그 중국식 문화에 딱 빠져들게 이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 우리 그래가 한 맨날 며칠을 파티하다가 가자. 우리 그 남조 쳐들어가야지.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족장들, 장군들이 우리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잘 됐지 뭐. 그걸 우리 여기 수도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낙양천도를 했대요. 그래가 낙양천도를 하고 유목민족 복장, 호복, 오랑캐 복장. 이것이 중국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자기들 고유 복장을 금지시키고 중국말 쓰라고 하고 한어를 사용하게 하고 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선비족과 호라고 자꾸 쓰니까 너무 이거는 중국식인데 이것도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적을게요. 또 화내겠다. 또 애들 화내는 게 눈에 선하다. 자, 선비족 미안합니다. 선비족 복장 금지 한어 사용. 한족의 언어. 그 중국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을 장려한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균전제도 하고 삼장제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 균전제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균전제는 쉽게 말하면 나눌 균자에 미안합니다. 땅 전자예요. 땅을 나눠주는 거야.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5, 16국 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야. 나라가 맨날 천하 싸우고 막 난리 맨 쥐지고 볶고 한다고. 그래가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땅을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나눠줬을까 하는 데에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균전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는 같아요.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땅을 나눠주는 거야.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고 이제 뭘 하는 거야, 나중에. 땅을 나눠줬으니까 뭐 해야지? 세금 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삼장제라는 건 뭐냐면은, 조직을 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린, 리, 당 해가지고 오가, 그 가는 집이죠. 한 집. 5집이 1린이 되고 5린이 1리가 되고 5리가 1당이 돼요. 그러면 1당은 몇 가일까요? 5, 25, 125. 125집이 되겠지. 125개의 집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통해가 이제 조직을 한 거죠. 지방행정 조직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라겠어. 인구도 조사하고 세금 받아야 되니까. 호구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거두기도 하고 조세.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이 균전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당나라 초기까지, 당나라 전반기까지 이게 가요. 알겠죠? 땅을 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조 시대, 그죠? 위진남북조 했을 때 이 남조 시대의 특징을 뭐냐? 이 남조 시대를 이제 중국 역사에는 이제 육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조 시대. 육조 시대라는 건 6개 왕조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뭐냐? 진, 양, 요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 양, 제, 송, 봉진, 그리고 오나라 삼국시대. 그래서 요거를 육조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TMI입니다. 요때는 이제 수도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수도 건강.
건강이라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제 난징이죠. 난징.